60대 이후부터는 운동도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뼈와 관절을 치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건강하려면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들 하던데, 그럼 나도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운동은 정말 소중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 어르신들에게는 뼈와 관절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집에서 흔히 따라 하시지만 어르신들 몸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들 대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뱃살 빼겠다고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누워 있다가 상체를 번쩍 일으켜 앉는 운동, 흔히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시죠.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디스크를 터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운동은 상체를 일으킬 때 허리뼈가 심하게 구부러지면서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는 연골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젊을 때야 디스크가 말랑말랑해서 조금 무리를 해도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터지면 다리에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허리가 잠겨서 아예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김정수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뱃살 빼려고 매일 밤 잇몸 일으키기를 100번씩 하셨다는데 어느 날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한테 멋진 할아버지 되고 싶어 운동했는데 이제는 일어나기도 무섭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 뱃살은 어떻게 빼야 할까요? 그럼 운동은 하지 말라는 거냐?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운동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동작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우신 뒤 무릎을 직각으로 들어 올리시고 팔을 하늘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팔과 다리를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단단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배 속 깊숙한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아주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루 10번씩 3세트만 해보시면 허리도 안전하고 뱃살 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뱃살 빼겠다며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허리는 한번 다치면 그 고생이 평생 갑니다. 두 번째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목을 크게 빙빙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이 뻐근하네. 그럴 땐 목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야 풀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을 크게 돌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목을 크게 돌리는 것은 어르신들 목뼈에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목에는 7개의 가느다란 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 뼈들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쿠션 같은 조직이 있어 충격을 흡수해 주지요.
그런데 목을 빙빙 크게 돌리면 목뼈 사이 공간이 확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하면서 디스크가 눌리고 비틀리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어머님이 제 환자셨습니다.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시다가 목이 뻐근하면 목을 크게 돌리셨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목을 돌리는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 끝까지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숟가락질도 힘들고 팔이 저려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팔의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그냥 뻐근한 목 좀 풀어보려고 한 것뿐인데 팔을 못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목이 뻐근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은 절대로 크게 돌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신 가만히 당겨주는 스트레칭이 훨씬 안전합니다. 먼저 의자에 똑바로 앉으신 뒤 오른손으로 머리의 왼쪽을 살짝 잡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역시 15초 정도 머무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 하늘을 바라보며 또 1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이때 절대로 세게 당기거나 흔들지 마시고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만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셔도 목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세도 곧아집니다. 혹시 지금도 목을 습관적으로 빙빙 돌리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십시오. 목은 한번 다치면 팔과 손이 평생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집에서 가장 흔히 하시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허벅지 운동입니다. 허벅지에 힘을 길러야 무릎이 튼튼해진다. 허벅지 살 빼려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TV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동작이냐고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곱게 세운 채 엉덩이를 뒤로 빼며 쭈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헬스장에서는 이 동작을 스쿼트라고 부르는데 또 어떤 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발로 미는 기계에서 하시는데 그걸 레그 프레스라고 합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이 운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무릎 연골을 다 갈아버리는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를 너무 낮게 내리거나 무릎을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더 위험합니다. 무릎뼈 사이가 눌리면서 연골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1세 김용호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퇴직 후 허벅지에 힘을 길러야 무릎이 안 아프다며 매일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50번씩 하셨다네요. 2달쯤 지나면서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 내려가다 주저앉을 뻔했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갈라지고 연골판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얼굴이 하얘지셔서 그러셨어요. 무릎 좋으라고 운동했는데 이게 무릎을 다 망치는 운동이었다니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허벅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벅지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무릎이 덜 아프거든요. 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으신 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다시 천천히 의자에 앉아주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듯이 앉았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무릎에는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아주 안전한 운동입니다. 헬스장 안 가셔도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의자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혹은 헬스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운동입니다. 바로 몸을 거꾸로 매달려 척추를 늘리는 운동입니다. 이걸 흔히 거꾸리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엔 거꾸로 매달리는 게 좋다던데요? 척추 사이가 벌어져서 디스크가 쏙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허리를 늘려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면 피가 온몸에서 머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머리로 몰리면 안압이나 내압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 눈이 빠질 듯 아프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하면 눈 속에 실핏줄이 터지고 어지럽다가 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69세 한상진 어르신이신데요. 허리가 늘 뻐근하고 다리가 저리셔서 아드님이 효도 선물이라며 집에 거꾸리 기계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꾸리 운동을 하셨다더군요.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허리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디스크가 들어가는 기분이구나 하고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얼굴에 실핏줄이 자주 터져서 눈가가 빨갰습니다.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운동을 하셨다는데 어느 날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갑자기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급히 안과로 가셨는데 진단명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 안압이 너무 올라가면서 눈 속 신경이 눌려 조금만 늦었으면 실명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허리를 어떻게 늘려야 하나요? 허리 늘리는 운동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누워서 만세하는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신 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만세 자세를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누가 내 팔과 다리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살포시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면서 몸을 길게 늘여주시면 됩니다. 숨은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30초 정도만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고양이 낙타 운동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호흡에 맞춰 움직이면 척추 주위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거꾸리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허리는 소중하지만 눈과 뇌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옆구리살 빼겠다고 몸을 좌우로 크게 구부리는 운동입니다. 허리 양쪽에 살이 자꾸 두둑해져서 옆구리 좀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양손에 아령이나 물병 들고 몸을 좌우로 휙휙 흔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집에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옆구리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건 척추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우리 척추는 똑바로 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몸을 꺾으면 척추뼈 사이 디스크가 한쪽으로 눌리고 또 반대쪽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틀림이 반복되면 척추뼈 뒤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점점 좁아져서 그 구멍을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 정숙자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옆구리 살을 빼겠다고 매일 물병 2개를 들고 몸을 좌우로 휙휙 흔들어 운동하셨다고 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부터 허리에서 오른쪽 골반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통증이 오더니 나중에는 10분 이상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요추 추간공 협착증,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신경길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정숙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구리 살 좀 빼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그냥 살하고 같이 살 걸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옆구리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옆구리 살만 빼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옆구리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는 운동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먼저 바닥에 옆으로 누우신 뒤 아래쪽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셔서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 주세요. 이때 아래쪽 무릎은 바닥에 두고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셔도 좋고 익숙해지시면 서서히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지 않고 옆구리 근육과 배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해 줍니다. 혹시 지금도 양손에 물병이나 아령 들고 옆구리 흔들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허리와 척추는 한번 다치면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을 빨리 오르내리며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계단 오르면 운동도 되고 좋잖아. 뛰어서 오르면 운동 효과가 2배라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생기시면 일부러 계단 운동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무릎에는 평소 체중의 3배 정도 하중이 걸립니다. 내려올 때는 훨씬 더 심해서 무려 5배에서 7배까지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계단을 뛰어서 오르거나 내려오면 그 충격이 무릎 연골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망치로 무릎 연골을 계속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이강현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15층을 뛰어 올라가고 퇴근길에는 뛰어 내려오시는 걸 2년 넘게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어야 진짜 운동이지 하시며 무척 열심히 하셨다는데 처음 1년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푹 꺾여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 무릎 뒤쪽 연골이 종이장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이강현 어르신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계단 뛴 것뿐인데 이제 무릎 때문에 걷기도 겁이 납니다. 그럼 계단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단 운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됩니다. 계단은 천천히 오르기만 하셔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이 가장 큰 충격을 받으니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려올 수밖에 없다면
난간을 꼭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시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평지에서 보폭을 조금 넓게 하고 천천히 걷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도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내려오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무릎은 한번 따라 없어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운동은 많은 어르신들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한 운동입니다. 바로 오래 달리기 마라톤입니다. 원장님, 은퇴하고 나서 마라톤 완주해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건강하려면 달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는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마라톤이나 오래 달리기는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달리는 동안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은 피를 쏟아내야 하고 혈관 안의 압력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 안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를 하면 혈관 속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제 환자 중에 66세 이성민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사업만 하시다가 은퇴 후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위해 마라톤 완주를 해보겠다 며 매일 새벽마다 100사장을 달리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도 땀 흘리며 달리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달리다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119를 불러 목숨은 건지셨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기 시작했던 아주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달리기였는데 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심폐지구력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심장과 폐를 튼튼히 하고 싶다면 달리기 대신 빠르게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노래는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심장에 부담은 덜 주면서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으셨다가 중간에 12분 정도는 숨이 찰 만큼 빠르게 걸으시고 다시 천천히 걸으시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심장에 과도한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과 체지방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혹시 지금도 건강하려면 달려야 한다며 매일 달리기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꼭 빠른 걷기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심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TV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팔로 바닥을 짚고 버티거나 팔을 굽혔다 펴며 몸을 올렸다 내리는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흔히 플랭크와 팔굽혀 펴기라고 부릅니다. 배에 힘을 주고 몸매를 다듬어야지. 젊은 사람처럼 팔 힘도 길러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며 집에서 따라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운동이 허리, 어깨, 손목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먼저 플랭크는 몸을 곧게 편 채 팔꿈치로 지탱하면서 버티는 운동인데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허리가 바닥 쪽으로 꺾이면서 허리뼈 사이 디스크에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팔을 굽혔다 펴며 몸을 내렸다 올리는 동작인데 이 동작은 어깨 관절 안쪽의 작은 근육들, 즉 회전근개라는 근육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손목을 꺾어 바닥을 짚고 있다 보면 손목 통증이나 염좌가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부러질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70세 최창수 어르신이 제 환자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몸매를 가꾸겠다며 플랭크 1분 버티기, 팔굽혀펴기 매일 50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다는데요.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어깨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더니 팔을 들어 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매 좋아지려고 한 운동인데 이제는 팔을 올리는 것도 고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코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에 힘을 길러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어깨, 손목에 부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무릎 플랭크입니다. 보통 플랭크처럼 하되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시면 허리도 꺾이지 않고 어깨 부담도 줄어듭니다. 팔굽혀펴기도 벽에 기대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벽에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놓고 손바닥으로 벽을 밀었다가 다시 몸을 벽 쪽으로 살짝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팔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으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팔로 버티거나 팔굽혀펴기를 매일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무릎 플랭크나 벽에서 하는 운동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관절은 한번 다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9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집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살 빼겠다고 많이 하시는 동작입니다. 바로 앞으로 한 발을 크게 내딛고 무릎을 굽혔다 펴며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흔히 런지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거 하면 엉덩이가 탄탄해진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며 따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런지는 60대 이후에는 무릎을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런지는 무릎을 크게 굽히면서 몸무게가 한쪽 다리에 집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비틀리거나 과도한 압력이 걸립니다. 특히 평형 감각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박성자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하루에 런지 30번씩 하겠다 하고 열심히 따라 하셨다는데요. 2달 정도 지나자 허벅지가 당기는 듯 아프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후들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관절 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살 좀 빼보겠다고 한 건데 이제는 걷는 것도 무섭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허벅지 엉덩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또는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씩 뒤로 살짝 뻗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단단히 만들 수 있으면서도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런지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무릎은 다시 새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운동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습관입니다. 바로 사우나에서 땀을 과도하게 빼는 것입니다. 땀을 쭉 빼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피도 맑아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매일같이 사우나를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우나에서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땀을 빼는 것은 어르신들 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사우나는 뜨거운 열기로 몸의 물을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이미 탈수가 심해진 뒤에야 어지럽거나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진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고 심장이나 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김옥순 어머님이 제 환자셨습니다. 몸이 늘 찌뿌둥하다며 매일 아침마다 동네 찜질방에 가서 3, 40분씩 땀을 쭉 빼고 오셨다는데요. 어느 날 사우나에서 나오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진단명은 저혈량 쇼크, 몸 안 수분이 너무 빠져나가 혈압이 뚝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땀 빼야 몸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한 건데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사우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우나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주, 오래 하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사우나를 하실 때는 10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중간중간 나와서 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우나 하시기 전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사우나에 가셔서 땀을 빼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몸 안의 수분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10가지 운동과 습관, 혹시 하나라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으셨나요? 제가 30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 진료해온 결과 운동은 정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내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 운동하면서 겪으신 불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혹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운동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시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건강 지키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